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더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땐 그냥 참았던 것들이 이젠 견디기 힘들어지고요. 이 사람만 없으면 내 마음이 훨씬 편할 텐데.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하지만 막상 관계를 정리하려니 괜히 미안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볼까 두렵고 결국 또 참게 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해하는 게 좋은 사람이라고 믿어왔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젊었을 땐 시간이 많았습니다. 불편한 사람을 만나도 그래도 인연인데 하며 견딜 수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귀해지고 에너지는 줄어듭니다. 불편한 사람 한 명 때문에 하루가 망가지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볼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어떤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사람을 버린다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10가지는 정리해도 되는 관계를 구분하는 지혜로운 기준입니다. 천천히 들으시면서 내 주변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입니다. 내가 말할 때 듣는 척도 안 하고 내 의견을 가볍게 여기고 항상 위에서 내려다보듯 대하는 사람. 그건 몰라서 그래.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이런 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적다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존중은 관계의 기본입니다. 존중 없는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과는 천천히 조용히 거리를 두세요. 두 번째,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안부를 묻고 내가 먼저 만나자고 해야 겨우 만나는 사람. 상대는 한 번도 먼저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바빠서 그랬어. 하지만 정말 소중한 사람에겐 바빠도 연락합니다. 관계는 주고받는 겁니다. 일방통행은 관계가 아닙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연락 안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찾을까? 답이 아니오라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겁니다. 세 번째, 이용하는 관계입니다. 평소엔 연락도 없다가 뭔가 부탁할 일이 생기면 그제야 전화하는 사람. 이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반갑게 물어보더니 결국엔 돈 이야기, 부탁 이야기, 또는 내가 아플 땐 연락도 없다가 본인이 힘들 땐 우리 사이에 하며 찾아오는 사람. 관계는 거래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건 관계가 아니라 이용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더 이상 베풀지 마세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힘을 쓰세요. 네 번째, 감사할 줄 모르는 관계입니다. 내가 뭘 해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고 당연하다는 듯 받기만 하는 사람. 특히 가족관계에서 이런 일이 많습니다. 엄마가 당연히 해줘야지. 아버지가 당연히 해주셔야지. 하지만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서로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 없는 관계는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내가 아무리 해줘도 마음이 허전하고 상처만 남습니다. 이제는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계속 베풀지 마세요. 다섯 번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관계입니다. 가족 모임이 있는데 나만 늦게 연락받거나 이미 다 정해놓고 너도 올래? 하는 경우, 또는 중요한 일을 사후에 통보받는 경우. 아, 그거 벌써 끝났어. 이건 배려가 아닙니다.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억지로 끼어들 필요 없습니다. 나를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을 겁니다. 시간과 마음을 그쪽에 쓰세요. 여섯 번째, 사과 없는 반복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사과 한마디 없는 사람. 나는 원래 이래. 성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이런 말로 둘러대는 사람. 이건 실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바꿀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데도 바꾸지 않겠다는 건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용서하지 마세요. 나를 먼저 생각하세요. 일곱 번째, 상처만 주는 관계입니다.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겁고 기분이 나쁘고 자꾸 그 사람 말이 생각나서 밤에 잠도 못 자는 관계. 이런 관계는 내 건강을 해칩니다. 마음의 병도 몸의 병도 모두 스트레스에서 시작됩니다. 가족이라도 친구라도 오랜 인연이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계속 곁에 두는 건
나 자신에게 가혹한 일입니다. 이제는 나를 지키세요. 떠나는 것도 용기입니다. 8번째, 경청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내가 말할 때 듣는 척만 하거나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 내 이야기는 기억도 못하고 관심도 없으면서 자기 얘기만 늘어놓는 사람. 나이 들수록 우리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럴수록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요. 반대로 내 말을 흘려듣는 사람과는 굳이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9번째, 비교와 무시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사는데 넌 요즘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몰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를 낮게 평가하는 사람, 특히 나이 든 사람에게 요즘 세상에 그게 어딨어? 이런 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 이런 관계는 내 자존감을 깎아냅니다. 나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세요. 마지막 10번째, 에너지 뱀파이어입니다.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다 빠지는 사람, 불평불만이 많고 부정적이고 항상 피곤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 나이 들수록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껴 써야 합니다.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보다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첫째, 서서히 거리를 두세요. 갑자기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연락 횟수를 줄이고 만남을 조금씩 줄여가세요. 둘째, 굳이 설명하지 마세요. 왜 안 만나냐고 물으면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바빠서라고 간단히 답하면 됩니다. 셋째, 죄책감 갖지 마세요. 나를 지키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넷째, 좋은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나이 들수록 시간은 더 소중해집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누구와 보내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건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줄이면 인생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마음도 몸도 건강해집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 마음을 먼저 챙기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선택한 사람들로 만들어집니다. 이제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만 남기세요.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